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수상한 자금 차단하는 미국 외국 자금 공개법 발의, 미국서 중국 기업 사냥 막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미국이 IPEF를 통해서 남중국해의 아시안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또한 인도 지역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모두 다 아우르는 이 IPEF를 만들면서 중국의 세력을 완전히 그 자국 내로 몰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남중국해를 물론이고 중국이 노리는 남태평양의 진출까지 막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과 가까운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의 참여로, 여기에 인도의 참여로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지금 중국도 남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까지 FTA까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에 또 한 방을 얻어맞았죠. 피지가 IPEF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세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적대적인 외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 이를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정조준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한 자금 차단하는 미국 외국 자본 공개법 발의, 미국 기업 사냥 막는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힘을 쏟고 있죠. 지금 랜드리스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럽의 힘은 너희 우크라이나가 막어, 그리고 EU 너희들이 막아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이 적대적인 외국 정부, 특히 중국과 중국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 이를 반드시 반독점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죠. 미 상원 공화당 톰 코튼, 빌 해커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합병 보조금 공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는 지목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할 수 있죠.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코튼 의원은 중국은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을 약화시켜 주도권을 쥐려한다 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기업이 외국 보조금을 받아 반경제적인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할 방안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반경제적 행위란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강화하려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외국 합병 보조금 공개 법안이 미국의 엄격한 반독점 규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법안 공동 발의자인 해커티 의원 역시 여기에서 자기의 트위터에서 중국이라는 이름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해치려는 시도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서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여기 외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여기 보면 코튼 원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said 코튼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여기서 볼 때 the Chinese Communist Party,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경쟁을 펼치거나 전략적 자산, 절대로 외국에 뺏길 수 없는 자산이에요. 혹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사냥한다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금, 스스로의 자금을 만들어서 지금 해외 기업들을 포획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의 자금을
막아야 된다. 1대1로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보조금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연간 국내 총생산 GDP 3% 이내의 금액을 기업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서 경쟁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채용하고 있죠. 이것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LCD 주도권이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때문에 그 주도권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또한 중국 정부 보조금 중 일부는 중국 국유 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사용된다라는 미국 의회 보고서도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국제경제 불투명 속에서 매력적인 투자자로 떠오르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뒤에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는 미국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 정부 입장 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정책으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호황으로 연결되고 있죠. 미국 경제 분석국 BEA에 따르면, 지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미국 직접 투자는 2019년 말 4조 4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576조 원에서 2020년 말에는 4조 6,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815조 원으로 지금 1,87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5조 원이 1년 새에 늘었어요. 1년 새에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의 40.3%가 제조업에 집중됐어요. 그래서 제조업에 집중됐다라는 것은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조를 많이 시키고 이것을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 제조기업들이 점점 더 성장하는데, 이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은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도소매업 순이었습니다. 자, 금융 및 보험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돈이 있어야 금융 일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보험에도 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상승을 예상을 하고 투자가 된 것이죠. 이는 가장 최근 데이터이며 2020년 말부터 2021년 통계는 올해 7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2020년 말까지의 이런 통계고, 작년의 통계가 지금 더욱더 뛰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올랐지 더 적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기업의 혁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자금의 유동성 확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유동성 확보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여기에 기업들이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줘도 이제 눈치를 보고 들어오지 않는다, 일하러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한편 작년 10월에도 하원에서는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이 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 그리고 작년 법안, 이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중국의 기업 침투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 의견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과는 거의 기정확실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지난 2020년 미 의회 초당파 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이 인수합병 전 외국 정부의 자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을 의회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히 중국에서 온 자금이 이 기업 인수 탈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미국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 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령 회사의 설립자, 대표뿐만 아니라 실소유주를 알 수가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죠. 작년 12월 7일 CNBC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기업 활동이 없는 명의밖에 없는 지금 셀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보고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이는 2020년 돈세탁 방지법을 마련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돈세탁 방지법과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초부터 시행 중이죠. 미국은 그동안 유한 회사 형태로 설립된 수많은 유령 회사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유한 회사는 지금 주식회사하고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기업 지분 구조의 신고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령 회사가 만약 유한 회사로 만든 유령 회사가 재산의 은닉, 테러 자금의 마련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죠. 또한 중국에서 유령 회사를 지금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들이 이제는 마련돼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델라웨어주 그리고 와이오밍주 등에서는 유한 회사에 대한 공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셀 컴퍼니의 온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마약 밀매업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세피난처인 파나마 은행 계좌에서 셀 컴퍼니를 통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이러한 새로운 규칙이 시행이 되면 유령 회사를 통한 마약 관련 자금 중개, 돈 세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무부는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수상한 돈들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이제부터는 실소유주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이죠. 유한 회사라 할지라도 이제 실소유주를 공개해야 되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우회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세탁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것입니다.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분율 25% 주주들이 공개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25% 미만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것은 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되죠.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 설립된 법인은 1년 안에 관련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1년 내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개 내용이 좀 구린 사람은 다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규정이 적용된 지 생긴 법인은 14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금 관련 법안을 진행 중입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의 회사가 설립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긴 하지만 불법 활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규칙을 통해서 유령 회사가 부패와 마약, 불법 무기 거래, 테러 등과 같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한 데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의 자금 유입도 우리는 막겠다라는 그런 숨겨진 의도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껏 마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크게 하지 않았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중국의 자금을 막겠다라는 의도가 더 큽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도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안보와 공정성을 해치는 허점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제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커뮤니스트, 말하자면 사회주의와 그리고 미국으로 하는 자유주의 연방, 이것이 완전히 양분이 된 상황이에요. 양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어디로 참여할 것인가 라고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IPEF를 통해서 미국의 붙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